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회복하려는 모습들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두 가지 기업들도 볼 건데, 머티리얼즈하고도 여러 가지 함께 전반적으로 이치전지의 전망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라는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를 해 놓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 최근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동기화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전부 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공개를 해 놓는 이유가, 자, A 종목이 있고 B 종목이 있고, 이걸 같이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동시에 리스크가 관리가 되면서, 만약에 100만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45만원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10만원, 이렇게 되면은 35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손실이 나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놓기 때문에 제가 동기화를 시켜놔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50%, 45%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손실난 종목,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나 이런 한중엔센스,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나우아이비, 한중엔센스, 한중엔센스는 이전에 손실보다 마이너스 10%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55%를 기록을 했죠. 지금도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종목들도 계속 동기화시키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에서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모두 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에도 단기 종목들 안내 드리거든요. 우리 방금 보셨던 포트폴리오랑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자이길 같은 경우가 8월 5일에 바로 어제였죠. 이렇게 안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VI가 걸리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단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전부 다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해당 자료들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안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쯤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에코프로 이 종목도 살포시 제가 6월 24일에 이 종목들은 좀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인 종목들을 추가를 해놓은,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추가를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접근하면서,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이치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부터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서 주가가 낮을 때 담아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굳이 제가 에코프로를 선택을 했었던 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물론 이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에코프로 BM이 빠르게 움직일 거지만, 에코프로도 지주사로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모멘텀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을 했었던 겁니다. 자, 해당 기사를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62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됐다. 이게 원가 절감의 결실이 나타났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서의 모멘텀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 했잖아요. 양극재 판매 확대, 그리고 가족사들의 신규 고객 확보로 연속적인 흑자를 시현했다. 지주사 자체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게 단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해당의 양극재는 양극재, 전구체는 전구체, 이 상황만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말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호황기를 맞는다면, 그때는 이제 지주사들 배당 성향이라든가 성장세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중장기 사업 전략,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에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자,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 기업들이, 에코프로가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지분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면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자산 증가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들이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들만 보더라도 에코프로에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들, 이 실적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흑자가 나왔죠.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가 회복이 됐다.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 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는 매출이 플러스 14억 정도 가량 매출이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증가됐지만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다소 조금은 회복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좀 확대가 됐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직전 1분기죠. 2024년도 1분기 매출액이 1조가량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죠. 원가가 리튬이라든가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원자재가 판매되는 그 비용보다 높았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2025년도 1분기 매출액이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이 14억으로 흑자가 나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됐고, 당기순이익도 만약에 적자가 축소가 됐지만 적자가 나오긴 했었고, 결국에는 이번 2분기에는 플러스 162억을 달성을 한 겁니다. 매출액도 직전보다는 높은 9,317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고 16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됐죠. 당기순이익이 14억에 적자가 108억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140억 가량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가 나올 수 있었던 모멘텀들, 인도네시아에 투자했던 것들이 성과가 났다. 1단계 투자를 완료했는데 연평균 1,800억 원의 이익이 발생됐다라는 것들이고, 신규 고객의 출하가 개시됐다. 머트리얼즈의 7월달 고전한 미드니켈 양산 라인 개조, 그리고 하반기 신규 고객 수주를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저가 라인업이 확장이 됐고,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MLR, 이게 중저가 라인업이라고 했잖아요. 리튬, 망간, 리치 라는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고가의 코발트라든가 니켈 이런 함량을 줄인 제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함량이 높은 기업들은 이런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고가 라인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라인업이 확장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런 망간의 함유를 높여가지고 이 가격 대비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는 게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환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실가스 저감 산업 이런 것들이 하반기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머트리얼즈입니다. 실적을 보면은 환율이 하락했고 산화전구체 비중 감소로 평균 판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북미 쪽에는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이 조금 퇴보되면서 유럽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량이 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43%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적자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자회사의 편입, 3분기 신규 외부 고객사가 7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보다는 적자폭이 좀 회복하지 않을까, 수익성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에코프로 BM은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8월 7일 바로 내일 실적 관련돼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실적 발표를 했어요.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나왔죠. 자, 매출액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3%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이 조금 낮은 수치였지만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액보다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2000%가 증가된 490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작년 2024년도 2분기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도 1000% 정도가 영업이익이 증가된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1분기에는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대단하죠. 자, 작년 대비해서도 393%의 당기순이익 증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8월 7일에
바로 내일 9시에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되면서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도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실적 발표 요약들,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컨퍼런스 콜도 내용들이 나와주면 바로 우리 공부방에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부방은 해당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 빠르게 받아보시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분법 수익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투자한 주식들,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은 지분법, 투자 관련 수익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 지분법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투자 관련 이익. 그러게 인도네시아, 지금 이제 BM에 대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된 수익이 44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고, 2분기 영업 실적에서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매출액이 증가가 됐고, 이 포괄손익 계산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직전에는 매출액이 한 8천억 원 가량이 나왔어요. 8천억 원.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9,300억 원 가량의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 이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162억이 나왔습니다. 직전에는 14억이 나왔었죠. 자, 직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108억 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380억 원이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됐고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좀 줄이게 되면서 적자폭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하네요. 이거는 차후에 좀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제가 올려드린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라는 컨퍼런스에 대한 요약 내용은 없거든요. 이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부분들은 차후에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은 다시 상세하게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컨퍼런스 콜이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살짝 덜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매도량이 큰 편은 아닙니다. 전일 매수한 게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히 차익 실현 일부 매도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에 매물대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상태지만 조정을 강하게 받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하면서 기관과 연기금에서 이 매도량을 받아내고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뚫고 올라가고 상당 부분에서 6만원대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에코프로 BM에 좀 달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내일 7일에 컨퍼런스가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그런 주요 원인들 이런 원인들이 에코프로의 장기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 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것들보다는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차트는 이제 코발트 가격인데 코발트 가격이 2024년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원가가 축소된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에코프로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히 반영될 수 있다. 라는 것들.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조금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ESS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이 동방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판매처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배터리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2차전지 업계의 전망이 될 거라는 것들이죠. 자,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꾸준하게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동기화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공부방도 단순히 이렇게 링크만 클릭하시면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목적으로 상승과 하락 전부 다 빠짐없이 투명하게 오픈해드리기를 바라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